자, 그럼 이번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라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 얘기를 하는 시간 가질 건데, 자, 이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의 개형, 그리고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 자세히 공부를 하고 왔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보자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상황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얘기해봐 라고 하면, 자, 우리는 없다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 지금 밑이 1보다 크든 0과 1 사이든, 자, 이 함수의 그래프는 위로 끝도 없이 뻗어가고요, 아래로도 계속 내려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함수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상황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정의역에 대해서 제한을 거는 순간에,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생각해봐라 하는 순간에, 자, 그때는 이 지수함수 최대값, 최소값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범위의 제한 조건을 주고 나서 x값이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일 때를 생각한다라고 치면, 그때 우리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 어찌 구하면 될까요? 자, 밑이 1보다 크냐, 밑이 0과 1 사이냐에 따라 이 ax제곱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성질이 다르듯이 우리 케이스를 나눠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밑이 1보다 클 때를 얘기해보면, 자, 밑이 1보다 클 때 이 지수함수는 x값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 보면, 자,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보면 위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어진 범위 내에서 x값 제일 작을 때, 자, 이 함수 최소값 가집니다. x값 제일 클 때 이 함수 최대값 가집니다. 라는 걸 그래프의 개형과 함께 직관적으로 잘 이해해 줄 수 있겠죠. 자, 근데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여기서랑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다르듯이 최대값, 최소값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이 함수는 밑이 0과 1 사이면요, x값 증가하면 y값 감소한 성질 가지고 있고, 그래프의 전개 방향이 이렇게 되잖아요. 자,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보면 그래프가 계속 내려오죠. 그러면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생각하자면 x값 제일 작을 때, 자, 이때 함수의 최대값이 나옵니다. x값 제일 클 때 함수의 최소값이 나오고요. 자, 최대값, 최소값에 대해 여기와는 반대되는 방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래프의 개형과 함께 생각하니까 최대값, 최소값 생각하기가 순탄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곧 예를 쭉 볼 건데, 그 예를 보면서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떠올리면서 계속 최대값, 최소값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예를 보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더 해나가도록 합시다. 자, 주어진 범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자 그랬고, 최대값을 large m, 최소값을 small m이라 표시하면서 각각의 함수에 대해 주어진 범위 잘 보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해볼게요. 자, 이 함수부터 보겠습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부터 떠올려볼까요? y는 3의 x제곱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자,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 함수의 그래프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봤을 때 위로 쭉 올라가는 그래프의 개형 떠올려주면 되죠. 자, x값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식으로 그래프의 개형 떠올려주면서 정의역이 제한된 지수함수의 그래프 본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x가 1 이상 3 이하일 때를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x가 1일 때 최소값 나오겠고, x가 3일 때 최대값 나오겠네 라고 주어진 범위와 함께, 자, 이제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x가 3일 때 최대값 나오겠으니 그 최대값은, 자, 어찌 구하면 되죠? 그냥 3을 이 x에다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은 3의 제곱 플러스 2, 11이라고 일단 최대값 나오고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 최소값 나올 테니까 그 최소값은, 자, 1 여기다 대입하면서 3의 0제곱 플러스 2, 자, 1 플러스 2, 3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옆으로 갑니다. 이제 이 함수에 대해서, 자, 생각을 해보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부터 또 떠올려 주자면,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기겠습니까? 지금 밑이 2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착각이죠. 자, 왜냐면 지수를 보면 x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식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지금 지수법칙 적용해서 2에 마이너스 1제곱에 x 마이너스 1이다라고 수식을 고쳐 적을 수 있고,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맞잖아요. 자,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적어주자면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제곱이라 식 적을 수 있고,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봤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y는 2분의 1의 x제곱 함수의 그래프를 떠올리면서, 자, 그래프의 개형을 기본적으로 잡아주면 되죠. 그러면서 x가 마이너스 1 이상 x가 2 이하일 때를 봐야 되니까, 자, 주어진 범위 내에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나오겠고 x가 2일 때 최소값 나오겠다라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면 됩니다. 자, 최대값부터 구해보자면 이 마이너스 1을 자, 어떤 식을 보고 대입하든 상관없어요. x자리에. 근데 이 식을 보면서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좀 편할 것 같으니까 자, 뭐 대입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그냥 4입니다. 그러면서 x가 2일 때 최소값 나올 테니 그 최소값도 구해보자면 자, 또 여기다 x에 2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1제곱 그냥 2분의 1, 0.5가 최소값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떠올려주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면 되겠고 전혀 어렵지 않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식 볼게요. 얼핏 보면은 함수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네 싶을 수도 있지만 자, 자세히 보면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면 5의 x제곱은 일단 그냥 적어놓고요. 자, 뒤쪽에 뭐가 적혀있냐? 3의 마이너스 x제곱. 근데 이거는 그냥 3분의 1의 x제곱이라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수법칙 적용이 지금 함수식을 어떻게 간추릴 수 있냐? 요렇게 간추릴 수 있는 상황 맞죠? 자, 그렇게 함수식 간추리고 나면 3분의 5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의 그래프 생각하면 돼요. 밑이 1보다 크네? 자, 그러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봤을 때 위로 쭉 올라가는 함수의 그래프 자, 개형 생각해주면 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x가 1일 때까지 생각해주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나올 것이고 x가 1일 때 대값이 나오겠다라고 하며 자, 이제 x가 1일 때 최대값부터 구해볼게요. 여기다 대입하면 편하겠죠. 자, 굳이 이 함수식에다가 x에 1 대입하느니 정리해놓은 함수식 보면서 어차피 다 같은 함수식이니까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x가 1일 때는 최대값 3분의 5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나오는데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분의 5의 역수 최소값 5분의 3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자, 이번엔 함수식을 봤더니 이와 같은 꼴일 때 자, 이런 꼴의 함수에 대해 최대값, 최소값은 어찌 생각해주면 될지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그러니까 지수가 좀 식이 복잡한 경우를 다루는 거예요. 자, 수식의 형태가 이런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 최대값, 최소값 어찌 생각해주면 되겠냐? 결론적으로는 또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0과 1 사이일 때로 케이스 나눠 자,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건데 우리 공부했던 내용, 잘 아는 내용 한번 또 복습해보자면 a의 x제곱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자, 이런 개형일 수도 있고 이런 개형일 수도 있죠. 밑이 1보다 크냐 아니면 밑이 0과 1 사이냐 거기에 따라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진다 그랬는데 자,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의 값이 증가하면 함수의 값도 따라 증가하죠. 반대로 지수의 값이 줄어들면 함수의 값도 줄어들고 자, 그 패턴을 여기서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밑이 1보다 크다라고 지금 가정을 했을 때 자, 지수 부분의 식이 지금 그냥 x가 아니라 이렇게 복잡해지더라도 마찬가지다. 이 지수의 값이 어쨌든 커지면은 자, 이 함수 전체의 값도 커진다. 지수의 값이 맥시멈 찍을 때 이 함수의 값도 맥시멈 찍겠다는 거고 지수의 값이 제일 작을 때 함수의 값도 제일 작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자, 이때의 논리와 같다는 거예요. 밑이 0과 1 사이일 때 지수의 값이 증가하면 함수의 값 줄어들잖아요. 반대로 지수의 값 줄어들면 함수의 값 늘어나고 자, 여기서 마찬가지 지수의 값이 최소일 때 함수의 값은 최대가 되고요. 지수의 값이 최대일 때 함수의 값이 최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꼴의 함수를 보고도 최대값, 최소값 생각할 때 우리는 밑이 1보다 큰지 자, 아니면 밑이 0과 1 사이인지에 따라서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사고를 하는 과정이 달라진다는 걸 봐두시고 자, 그러면 이 주어진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최대값을 large m, 자, 최소값을 small m이라 표현하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해보는데 일단 지수를 보니까 식이 좀 복잡하죠. 그럼 위에서처럼 자, 지수를 fx라 둘게요. 식이 복잡하니까 fx라고 좀 두고 그럼 이 지수가 지금 맥시멈 찍을 때 이 함수의 값도 맥시멈 찍겠죠. 왜냐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자, 밑이 지금 1보다 크다라는 걸 잘 봐둬야 되겠죠. 밑이 0과 1 사이였으면 얘기 자체가 아예 달라집니다.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의 값이 맥시멈 찍을 때 이 함수의 값도 맥시멈 찍고 지수의 값이 미니멈 찍을 때 이 함수의 값도 미니멈 찍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의 이 fx의 맥시멈과 미니멈을 먼저 조사해야 돼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자, 그래서 이 최대값, 최소값 조사하기 위해서 fx 함수식을 보려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하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적자면은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리자면 포물선이겠죠. 자, 그려놓고 이제 범위 내에서 생각해보자면 범위를 좀 표시할게요. 일단 x는 2에서 대칭축이 형성될 것이고, 자, x는 0은 요쪽, x는 3은 요쪽, 대략적으로 위치를 잡겠습니다. x는 0이라는 지점이, 자, 대칭축에서 더 멀어요. x는 3이라는 지점보다. 그렇게 대략적으로 위치를 잡아놓고, 요 범위 내에서 포물선을 봐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x는 2일 때, 지금 이 지수의 값이 최소를 찍어요. 최소값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x가 0일 때 그럼 지수의 값이 맥시멈 찍고요. 그럼 x 0 집어넣어서, 자, 계산했을 때 4 빼기 2는 2라고 맥시멈값 계산되네요. 이거는 지수의 미니멈, 지수의 맥시멈이에요. 그럼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자, 이제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대답해보자 하면 어찌 대답하면 되죠? 밑이 1보다 크니까, 자, 지수가 제일 클 때 함수 값도 제일 커요. 그래서 지수가 2일 때 이 함수값 최대값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수가, 자, 제일 작을 때 함수의 최소값이 나올 테니 요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답은 4와 4분의 1이라고 대답해주면 되겠고, 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언제 나오는 거죠? 자, x값 기준, 우리 x가 2일 때 지수가 최소값 찍고, 그때, 자, 함수의 최소값 나와요. 그래서 x가 2일 때 최소값이 나옵니다. 잘못 봐가지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 자, 이 함수의 최소값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x가 2일 때 지수의 최소값 나오고, 그때 이 함수의 최소값도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0일 때, 자, 이거 0입니다. 그때 지수의 최대값 나오고, 그때 이 함수의 최대값도 나오는 거죠. 자, 최대값, 최소값과 함께 언제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는지도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a의 x제곱꼴이 반복된 함수의 최대, 최소라 그래서 수식을 봤더니 a의 x제곱꼴이 반복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볼까요? 자, 이 함수식을 보면 지금 4의 x제곱은 2의 x제곱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2x 플러스 2제곱은, 자,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그러니까 4 곱하기 2의 x제곱으로 표현이 되죠. 수식을 봤더니 2의 x제곱이 반복이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a의 x제곱꼴이 반복이 되는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 어찌 생각해주면 좋을 거냐? 자, 거기에 대해 그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반복되는 꼴을 갖다가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합니다. 자, 이 a의 x제곱 지수함수 식을 갖다가 t로 치환한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얘를 t라 보는 순간에 이 함수를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는 순간, 자, 최대값, 최소값 생각하기 편해지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복잡하게 수식을 내비두는 것보다는 함수식을 잘 아는 함수로 간추려 준 다음에, 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치환을 통해 함수식을 간추려 주는데, 지수 함수식을 다른 문자로 치환할 일이 이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말고도 또 있을 겁니다.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도 이와 같은 방식이 활용이 될 텐데, 자, 그를 위해 우리가 주의할 점 하나 짚고 갈게요.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 이 지수 함수식을 다른 문자로 치환할 때는요,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게, 그 x값에 특별히 제한이 없다 칠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생각하자면 이 함수의 치역은 양수 전체의 집합인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x의 값에 따라 t의 값이 정해지겠지만, 자, 여튼 이 0이나 음수는 t의 값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양수가 t의 값이 될 수 있겠으나 0이나 음수는 t의 값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수함수식을 다른 문자로 치환할 때는, 자, 항상 그 문자의 값으로는 일단 0이나 음수는 될 수가 없어. 양수 범위 내에서 그 값이 고려가 돼야 돼 라고 자동으로 이 조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함수식을 보면서, 자, 이 반복되는 2의 x제곱, 이 수식을 갖다 t로 치환한다 칠게요. 자, 2의 x제곱을 t라고 두는 순간에 t의 값은 당연히 0이나 음수는 될 수가 없어요. 양수 범위 내에서 이 값이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자동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함수식을 이렇게 간추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자, 너무 뚫어져라 쳐다볼 필요는 없지만은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해를 구할 때는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지수 함수식 다른 문자로 치환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자, 이 조건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자 구해 볼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아직 덜 살펴봤어요. 자, 반복되는 꼴을 t로 둔 다음에 함수식을 이렇게 간추려 적고요. t에 대한 함수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할 거는 범위 자체를 t의 값의 범위에서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t의 값의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이제 구하자고 돼 있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범위 제한이 있죠.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생각하는데 범위를 이렇게 가져가면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x값의 범위를. 제한된 범위에 생각하자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 함수식을 t에 대한 함수식으로 다 바꿔 적으면은, 자, 그 다음에 x값의 범위를 보면서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생각하는 거는, 자, 좀 매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주어진 범위를 t의 값의 범위로 바꾸자는 건데, 보세요. 2의 x제곱을 t라 두는 순간에, 자, t의 값의 범위는 어찌 되겠어요? 지금 밑이 1보다 큰 지수 함수를 갖다가 그 함수식을 t로 뒀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작을 때 t의 값 제일 작을 거고, 지수가 제일 클 때 t의 값 제일 클 거예요. 그래서 t의 값의 범위를 우리 어찌 잡아줄 수 있냐? 자, 지수가 0일 때 2의 0제곱 1이죠. 자, 그리고 지수가 2일 때 2의 제곱 4죠. t의 값의 범위는 1, 2, 3, 4 이하다. 요렇게 범위를 바꿔 적는 거예요. x의 값의 범위가 아니라 이제 t의 값의 범위로 범위를 바꿔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문제 자체가 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에서 이제는 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걸로 문제가 바뀌었어요. 그럼 바뀐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요. 자, 뭐 이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편리하도록 완전 제곱식 한번 적어주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면 포물선을 그려야겠죠. 그리고 이 포물선의 대칭축은 자, t는 2다라고 생각해 주면서 포물선 좀 넙대대하게 그렸지만 자, 알아서 봐주세요. 이 대칭축 기준, 그럼 왼편에 적절히 t는 1이라는 점 표시하고요. 자, 대칭축 기준 오른쪽에 이 t는 4라는 지점도 적당히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포물선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자, 제한된 범위 안에서 봐야 되죠.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보면 돼요. t의 값이 1 이상 4 이하인. 자, 요 범위 안에서 이제 이 최대값하고 최소값 구해보자면 t는 4일 때 최대값 나오겠네요. 딱 봐도. 최대값부터 구해볼까요? t는 4. 자, 이 식에다 집어넣을게요. 이 식 보고 구해도 되고 이 식 보고 구해도 되는데 t 자리에 4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플러스 1 5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t는 2에서 자, 최소값 나오겠죠? 그 최소값도 구해볼게요. 자, 최소값은 보면서 바로 1이라고 대답하면 되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혹시나 자, 언제 최대값, 최소값 나오냐, 그 최대값, 최소값 나오는 x값 생각해 봐라라고 하면은 우리 이때 실수하면 안 됩니다. x가 4일 때 최대값 5 나온다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자, t가 4일 때 최대값 5 나오는 거고, 그럼 t가 4일 때 x값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t가 4일 때 x값은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 t가 2의 x제곱이죠. 자, 그 값이 4일 때 생각해주면 되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x가 2일 때, 자, t가 4죠. 아, t 4일 때 최대값 나와? 그럼 x가 2일 때 최대값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맞춰서. 자, 그 다음에 최소값 언제 나오나요? t가 2일 때요. t가 2일 때란 건, 자, 또 칙 세워볼까요? t는 2의 x제곱이고, 자, 그 값이 2일 때란 건 x가 1일 때 t의 값 2 되니까, 아, x가 1일 때 최소값 나오네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나오는 x값 구해보라 하면은 언제 최대값, 최소값 나오는지 그 값도 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